과학이 흥미가 어려워지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재밌게 배운다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애들이 좀 쉽게 배우고 그냥 그 과정을 되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 재밌게 놀면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공부에 있어서 진짜 재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전직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이시고요.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토론과 질문을 중심으로 한 과학 독서 교육을 하고 계신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초등아이들이 실험 정말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과학이 정말 좋다 하는 아이들 네. 많은데 중학교 1학년만 돼도 과학 너무 싫어요. 과학 그렇죠. 어려워요. 네. 심지어 과학 극혐이야 하는 아이들이 등장한다고 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과학을 좀 너무 단편적인 지식 위주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실험을 하더라도 그 실험을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한번 하는 활동으로 끝나고 학교에서는 그리고 교과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고딕체들만 외우잖아요. 네, 맞아요. 그 개념들 중심으로만 배우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한 가지는 연결하는 사고의 힘이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개념과 여기서 배운 개념을 서로 연결해서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런데 활용하는 것이 과학인데 이런 활동을 전혀 이제 못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재미가 없죠. 사실 그렇게 외운 지식들은 이걸 도대체 어디에 써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흥미도가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조금 머리가 어렵더라도 재미있고 내가 정말 궁금하면 아이들이 할만하다라고 느끼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중학교에 올라가면 더 방대한 양의 지식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하고 아까 전에 어떻게 하다가 아이들 과학 독서 교육을 하게 되셨는지 여쭤보다가 선생님이 사실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또 어쩌다가 초등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질문하는 수업을 하게 되셨는지 그게 사실 궁금하네요.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치다 보면 네. 정말 교과의 문제인가 우리 아이들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물론 어려운 거는 맞아요. 우리 네. 과학이나 수학이 어려운 과목인 거는 맞지만 누구나 하지 못하고 정말 적성이 있어야만 하는 과목인 건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시키고 있는 건가? 네. 아니면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을 해내고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무슨 이유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가만히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알고 있다는 느낌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에게 중학교 과정을 물어보고 초등학교 과정을 물어봐도 얘네들이 그때 배웠던 정의만 살짝 언급을 할 뿐 더 이상의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기회에 우연찮게 영재학교라는 곳에서 아이들과 토론하는 수업을 하게 되고 제가 질문을 만들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과학 공부를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즐거움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을 배우는구나. 사실 우리가 과학을 왜 배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과학적 사고력 때문에 배운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 개념들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용해가 뭔지 안다고 해서 과학적 사고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암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연결해서 이 개념을 이용해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하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과학적 사고력이라는 게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왜 우주가 이렇게 생겼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고 아이들에게도 이걸 해봐야 되겠다 해서 초등학생들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그거의 원인을 찾아서 거꾸로 이제 내려오시게 된 네.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서 궁금해요. 과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제대로 하는 거죠? 초등학생, 중학생 관점에서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연결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이들이 재미를 잃지 않고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를 챙겨가야 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연결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아이들이 과학을 정의를 외운다고 해서 그 개념을 이해한 것은 아니거든요. 과학 정의가 얼마나 어려워요. 네. 문장에 보면 그게 한국어일 뿐이지 영어처럼 이제 독해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하나의 정의 안에도 엄청 많은 정의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총체적인 이런 사고가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우선은 개념을 익힐 때 질문하는 습관. 네, 내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면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습관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결을 하는 힘을 키우려면 이 개념이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기가 뜨거워지면 올라간다는 사실은 알아요. 네. 그리고 비열이라는 것이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해류풍을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이렇게 개념들이 떨어져서 물어보면 알지만 이 상황에서는 적용을 잘 못해요. 네. 어떤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물 속에 공기가 섞일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어떻게 숨을 쉬어? 라고 했더니 물에 있는 산소로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산소가 있어서 물고기가 숨을 쉰다는 것을 알지만 네. 물속에 정말 기체가 있냐 없냐라는 것은 연결이 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예들이 책에 가장 잘 나와 있거든요. 네. 우리가 물론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사고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누군가의 가이드가 필요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책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의 예시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에피소드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들이 독서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질문하고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그 과정에서 이제 연결하는 힘이 생기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토론도 되게 강조를 하는데 과학에서 토론하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네. 시사나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네. 하니까. 네. 답이 있는 학문인데 네. 그냥 답을 가르쳐 주면 되지 그쵸. 왜 토론이 필요한가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한 질문을 얘가 얘기하고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토론이거든요. 그냥 찬반 토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물속에 공기가 네. 있냐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탄산음료를 먹으면 거기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니까 공기가 있는 게 아닐까? 어떤 아이는 물속에 스포이드를 가지고 공기를 넣어봤더니 거기서 기포가 올라가면서 사라졌어요. 그럼 얘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물속에는 공기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유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친구가 이제 반론을 하죠. 아니야, 탄산음료에 보면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공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러네? 왜 그렇지? 그럼 탄산은 설탕 때문이 아닐까? 막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하다가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토론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앞에 말했던 내가 배운 지식을 다른 곳에 활용하는 경험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장을 하고 뒷받침을 하면서 정말로 과학적인 사고력이 키워지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과학이 흥미가 어려워지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재밌게 배운다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애들이 좀 쉽게 배우고 그냥 그 과정을 되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 재밌게 놀면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공부에 있어서 진짜 재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게 너무 궁금하고 이게 너무 궁금한데 내가 옛날에 읽었던 책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쓰니까 이게 해결이 돼. 그런 경험을 할 때 그거구나 라는 그런 즐거움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초등 저학년 때는, 중학년 때는, 고학년 때는, 그리고 중학생 때는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연결, 그리고 체험, 그다음 독서 이런 것들이 다 그때 각각에도 필요한 활동이겠죠. 그렇죠. 네. 이게 어쨌든 기본은 똑같은 것 같아요. 기본은 독서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는 이 과정들이 가는데 조금 영역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학년 때는 사실 관찰 중심의 활동이 지식을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우리 유아 과학 전집 보면 되게 개념이 많이 나와 있는 책들도 있어요. 네네. 아이들이 그걸 다 외운다고 해서 과학을 잘하게 되지는 않아요. 어릴 때는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거나 혹은 책에서도 자연을 더 디테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걸 제시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자들이 관찰을 통해서 발견한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보르 곤충기 같은 책에서는 파보르가 곤충을 관찰하면서 이게 궁금한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책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아이들이 관찰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질문이 되게 많은 시기잖아요. 초등 저학년이면. 근데 엄마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 내가 몰라서 답을 못 해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 시기는 답보다는 질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들을 아이들이 정말 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질문을 책에서 만나게 되고 과학 시간에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아, 그때 내가 했던 질문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답을 해주고 넘어가고 답을 해주고 넘어가면 아이들은 그 질문을 사실 내가 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죠. 네, 날려버리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학년 때는 오히려 질문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쓰기 고민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은 과학까지도 글쓰기를 걱정해야 되는데 저학년 때는 아무래도 관찰을 하거나 일기 형식의 좀 내 삶에서 보는 것들, 내 생활과 밀접한 글쓰기를 시작을 좀 가볍게 이렇게 시작을 저희 해주시면 어릴 때 뭐 이렇게 키우면서 관찰을 맞아요. 쓰는 네, 그런 네. 거예요. 요즘도 초등학교 3학년에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관찰이 과학에서 되게 중요한 탐구 요소이기 때문에 네, 저학년 책에는 관찰이 많이 있고요. 자연을 관찰할 수도 있지만 되게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또 화학 실험을 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기포가 발생했는지, 언제 많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다 관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학년이 올라가면 네. 진짜 좀 더 어려운 과학을 접하게 되잖아요. 이때 독서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글밥이 길다고 해서 꼭 읽어야 되는 책은 아니라는 점. 네, 과학책은 다른 책에 비해서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글밥이 많으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림책부터 글밥이 있는 책까지 좀 다양한 영역을 두루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고, 아이가 이렇게 개념을 교과에서 조금 어려운 개념을 들어가게 되면 뚫어지게 봐야 돼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요 안에서 정말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어떤 관계인지, 어떤 게 더 핵심 주장이고 어떤 것은 뒷받침되는 근거이고 이거의 증거로는 뭐가 있는지, 이런 문맥상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 다른 용어가 있다면 나는 그 용어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깊게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이걸 하고 나면 이제 스스로가 설명해보는 네,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죠. 네네. 남중고대에 대해서 배웠으면 그게 뭔지 설명하는데, 저희가 아이들에게 설명해봐라고 물어보면 정의의 내용을 그냥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내 생각에 이거는 이럴 때 남중고도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혹은 이렇게 예시를 들거나 그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들거나 나의 나름의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는 게 이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독서에서 한 가지 다양한 수준의 책을 읽힐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아이가 5학년이지만 저들이 보는 책을 읽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더 많은 거기 담겨있지 않은 것들을 더 넣을 수가 있거든요. 아,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맞아, 이게 이런 것 때문이었어. 이렇게 사고가 좀 더 깊어지는 독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되게 궁금한 파트가 있으면 조금 어려운 책, 코스모스 이런 거에서도 한 바닥만 좀 발췌해서 보면 거기도 재밌는 일화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발췌해서 보면 책에 대한 문턱을 또 낮출 수 있는 역할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과학이라는 장르의 독서는 학년을 가리지 말고 그냥 다양한 책을 읽어도 네. 괜찮겠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듣다가 요즘 네. 학부모님들이 많이 아이들 사주고 또 권해주시는 과학 쪽 대표적인 것 중에 Y 시리즈가 있잖아요. 맞아요. Y 시리즈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꼭 읽어야 한다는 아닌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막 지식을 갈구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창작책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후자 같은 경우에 어머니들이 이제 과학을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관심이 없으면 이거라도 읽어라 라는 식으로 권해주게 되는데 그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대표적인 게 또 학습 만화로 된 과학책들. 네. 학습 만화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것을 지금 저학년들이 사실 과학책을 많이 읽지 않더라도요. 이 독서에서 이미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힘이 길러진 아이들은 초등 고학년 때 시작해도 따라가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내가 찾아서 읽는다면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로 시작해봐 라고 권하는 활동은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학습 만화를 아이가 읽게 되었다면 거기서 조금 더 다음 단계의 책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사실 만화에서의 구조가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다른 책으로 연결을 해서 사고를 확장할 수 있게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독서가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많이 경험한다는 측면에서는 실험을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초등 때는 실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로 실험하는 학원에 그쵸. 다니는 네. 아이들도 있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교과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는 학교에서 하는 거 외에는 실험을 그다지 하지 않고 오히려 실험 결과를 그냥 맞아요. 배우는 네. 정도인 거잖아요. 근데 실험은 그러면 가능한 한 초등학교 때 많이 해두는 게 좋은 건가요, 선생님? 다다익선은 아니에요. 어. 네. 실험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저는 실험도 아이의 호기심이 조금 바탕이 된 실험들을 했으면 좋겠고, 애들이 물놀이를 막 하다 보면 엄마는 그게 물놀이로만 보이잖아요. 근데 아이는 진짜 여기에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실험의 과정이고, 저희 집 아이도 막 사탕을 깨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해서 깨어보고, 그럼 이걸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물에 넣어보면서 얘가 어느 정도만 녹고 녹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다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우선 아이들의 호기심 중심으로 아이들이 하는 만큼 이런 활동들을 좀 지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험에서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변인이에요. 이거를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를 적게 하면 어떻게 돼? 이걸 바꾸면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이거든요. 저희 실험 선생님께서 탕후루를 집에서 만드셨는데, 탕후루가 가장 잘 만들어지는 비율이 보통 2대1로 나와 있대요. 물과 네, 설탕의 네, 비율이.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무게로 측정을 하셔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가장 잘 만들어지는 비율을 찾으신 거예요. 이런 과정이 사실은 실험이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재료를 많이 사주시고, 저희 집에 베이킹소다 같은 거는 그냥 쌓아놓고 있어요. 언제든지. 네. 많이 사주시고, 이렇게도 해보고, 양을 조절도 해보고, 그런 실험을 좀 권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실험이 과학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과학하면 실험을 떠올리는데, 진짜 중요한 건 실험이 아니라 탐구거든요. 네, 과학은 어떤 게 궁금해서 질문을 하면 이제 결론을 추론해내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문제와 이 결론 사이에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는 탐구라고 합니다. 근데 실험으로도 탐구를 할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도 탐구를 할 수 있어요. 네. 이 질문의 베이스가 되는 지식들을 찾아서, 요걸 바탕으로 했을 때 나는 이런 답일 것 같다 라고 추론을 해내는 과정이 이제 이론적으로 추론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실험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탐구는 좀 중요하다. 그래서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도 실험을 계속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탐구 활동은 꼭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이제 요즘 많이 하는 탐구 대회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형식이 내가 궁금한 것을 찾아서 이것을 실험을 하든 이론을 하든 과학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배울 수 있는 게 또 책이에요. 네. 과학자들이 쓴 책,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에는 이 과학자는 이런 질문에서 출발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실패를 해보고, 실패했을 때는 다시 가설을 세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낸 그 과정이 잘 담겨있기 때문에 중학교 이상이 됐을 때는 이제 이런 책들을 좀 같이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주제 같은 경우에 허팝 같은 것처럼 뭔가 신기한 이런 실험을 하는 그런 채널들도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보는 거는 괜찮은가요, 선생님? 저도 한 번씩. 네. 궁금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이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이게 궁금해서 이걸 이렇게 해본 거야. 그래서 단순히 눈으로 즐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이 궁금해서 어떤 방식으로 실험을 했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도 멈춰서 이 사람의 질문은 이거구나,
그러면 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 예상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보는 식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의 생각이 개입되는 활동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꼭 봐야 한다. 그런 사실 채널은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과학이나 독서에서도 이제는 좀 비독서 같은 활동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분야를 공부하다가 아 이게 진짜 시뮬레이션 하면 어떻게 될까? 혹은 이게 무슨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좋은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찾아서 활용하고 그리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내용을 나의 말이나 나의 글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채널 중에서 뭐 이거는 좀 보면 애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채널 있으면 뭐 한두 개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아마 애들 많이 알 거예요. 긱불이라든지. 네, 긱불에서도 되게 도전적인 의식들이 보이는 채널이니까 그런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학 드림이나 안돌과학 같은 데서는 네. 어려운 것도 되게 쉽게 그리고 되게 정확하고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채널들을 알고 있으면 내가 다음에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채널들은 좀 신뢰하면서 볼 수 있구나. 네, 그런 데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해주신 여러 가지 과학 학습에 대한 얘기들 우리 학부모님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쓰신 요 책 있잖아요. 네. 과학이 재밌어지는 질문과 토론이라는 요 책 혹시 궁금하신 분들한테 작가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걸 하게 된 게 저는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중학교 때 잘못 배웠나? 중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초등학교부터 애들이 암기를 하고 있었구나. 초등학생을 가르치다가 이제는 부모님들에게로 시선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쓰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너무 교육 정보가 많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와도 다시 집에 오면 흔들리는 게 부모님들이 엄마들이거든요. 그래서 흔들릴 때 이제 옆에 두고 사실 과학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배움에서의 본질을 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목에는 질문과 토론이지만 독서와 질문, 토론, 글쓰기까지 모든 내용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차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도움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